오늘 세 번째 이슈는요.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워. 내가 윤석열을 보면서 이 새끼는 정말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정상은 아닌 것 같아. 야, 아니 광복절이나 3.1절 날 혹은 어디 나가갖고 그 뭐 축사 기념사 같은 거 할 때마다 야당을, 시민사회를 혹은 노조를 거의 적대시할 때가 많거든요. 윤석열이 항상 뭐 반통일 세력, 반국가 세력, 뭐 검은 세력 막 그래요. 이게 대통령의 워딩이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통합의 언어를 써야지. 국민을 상대로 그냥 아주 적나라하게 반국가, 반자유, 반통일, 막 가짜 뉴스, 막 그래 버리잖아요,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새끼가 적당한 게 아니고요. 오늘 또 했죠. 오늘 또. 야, 깜짝 놀랐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있었습니다. 을지 자유의 방패는 뭐냐면 매년 8월 중순쯤에 시작하는 한미 그냥 훈련이에요. 한미 훈련. 한미 연합 훈련이거든요. 군 훈련이죠. 근데 오늘 한미 훈련 관련해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울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면서 이 훈련 왜 하는 겁니까? 이거는 당연히 북한을 겨냥해서 하는 거지,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훈련 관련해 가지고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는데 북한을 어떻게 비판하냐?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의 양상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는데 지금은 정규정, 비정규정, 사이버전은 물론이고 가짜 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정규전, 비정규전만 있는 게 아니고 사이버전, 가짜 뉴스도 흘려가지고 막 심리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이런 점을 잘 명심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강화해야지. 좋다 이거야. 북한이 하고 있는 실제로 이 해킹이라든가 허위정보, 가짜뉴스 유포 있을 수 있잖아요. 사이버 공격 실제로 있잖아요. 그거 태세를 강화해야 된다는 거야. 맞는 말이야. 근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입니다. 이런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북한이 지금 한국에 뭐 간첩들을 막 보내가지고 그들이 지금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다가 북한에서 무슨 지령을 내리면 한국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지금 폭력 여론몰이 한다는 겁니까? 그 얘기예요? 북한에서 지금 내려보낸 간첩단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인가요? 차라리 북한이 내려보낸 간첩단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말 할 수 있어. 근데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일관성이 있어. 오늘 했던 이야기만 딱 가지고 윤석열이 말하는 이 반국가 세력이 뭐냐?
오늘 대통령실은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국내 우리 국민들이 아니고 북한을 말하는 거라고 변명했거든요. 개새끼들 거짓말이죠. 왜냐면 이게 지금 오늘만 말한 게 아니야. 당장 지난 8월 15일 날 윤석열이 뭐라고 했어요? 지난 8월 15일 날 8.15 경축사에서 윤석열이 뭐라고 했냐면,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다. 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 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하며 기득권 이익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국민을 현혹하여 자유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고,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 집착한다. 검은 선동 세력이다라고 말했거든요. 이거는 지금 북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국내에 있는 지식인들. 근데 어떤 지식인들입니까? 결국은 비판하는 지식인들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북한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더 노골적으로는요. 작년 6월 달에 윤석열이가 자유총연맹 갔죠.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사실은 이런 자유총연맹 가갖고 연설하는 것도 웃긴 거예요. 근데 이 새끼가 작년에 자유총연맹 가갖고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정부를 가리켜갖고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어요. 대놓고. 뭐라고 했냐? 윤석열이가 이 자유총연맹 가갖고 뭐라고 했냐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가리켜서 비판을 하면서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 노래하고 부르고 다녔다.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 얘기했죠. 아니, 이건 노골적으로 지들은 우리는 문재인 정부 가르친 게 아니야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보세요. 반국가 세력이 종전선언을 노래했다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종전선언 하려고 했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문재인 정부를 가르쳐서 하는 얘기거든요. 아예 문재인 정부가 반국가 세력이라는 거야. 이 미친 새끼들은요. 대놓고. 근데 이때만 그랬습니까? 사실은 작년 광복절 날, 그리고 작년 9월 달에 마찬가지예요. 다 뭐라고 했냐면은, 시민사회 단체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야당과 그리고 이 정부 비판하는 시민단체를 뭐라고 했냐면, 조직적, 지속적인 허위선동, 조작, 가짜뉴스,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비판들, 이 새끼가 작년부터 해왔던 비판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오늘 말한 그 반국가 세력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번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윤석열에 대한 그 부정 지지율이 65.4%가 나옵니다. 65.4%. 그러면 윤석열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반국가 세력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이 65.4%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 65.4%가 윤석열한테는 반국가 세력인 거예요. 정상입니까, 이게? 황당하죠, 지금. 총선 지고, 이제는 정부 여당이 자기들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어. 진짜로 야당은 협치 안 하려고 해도 여당과 정부는 협치를 요구해야 돼.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니, 어저께 당대표로 취임했잖아. 그러면 당대표 된 거에 대해서 사실은 축하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라는 겁니까? 이거는 물론 오늘 그 국무회의 연설에 이재명 야당이라는 말 없었지만 이거는 자기를 흔들고 있는, 자기를 비판하는 차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얘기하면서 나를 어렵게 하는 이재명 야당에 대해서 너희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재명 취임하는 날. 이게 우연이에요? 싸우겠다는 거지, 앞으로 계속 더. 야, 대단해. 대단해. 이 새끼는 진짜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치하는 이유가.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같이 철저한 여소야대,
더군다나 지지율도 30%대 초반, 20% 후반 이 새끼예요. 국정 동력이 없어. 그런 새끼가 뭘 믿고 이따위 개소리를 합니까? 아니 어떻게 야당 대표가 취임하는 날 이런 얘기를 해. 너는 반국가 세력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까? 대화 안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당선되면서 뭐라고 했어요? 한동훈한테 만나자, 윤석열 만나자 얘기했잖아요. 한동훈은 만나기로 했지요. 윤석열은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러고 있잖아. 아 나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한테 만나자고 요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윤석열이가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났으면 좋겠어. 뭐처럼 만납니까? 국정 운영은 여당과 정부가 운영하는 건데 지들끼리 뭐 할 수 있는데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정부가 이 새끼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대통령으로서 비전을 가지고 청사진을 가지고 뭔가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은 아쉬워서 할 텐데 이 새끼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냥. 개새끼. 하고 싶은 게 없고 자기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냥 지 혼자 뭐 헤쳐먹을 생각만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야당과 함께 뭔가를 할 마음이 없으니까 대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러려면 왜 대통령이 저기 앉아있냐고. 내려와서 씨발 그냥 자기 지인들하고 술이나 처먹지. 황당한 새끼들이에요. 그래 놓고 오늘 한 발언이 문제가 되니까 대통령실 바로 나와갖고 뭐라고 합니까? 아 우리가 말한 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세력이 아니고 북한을 위협한 거야. 북한을 말한 거야. 북한을. 우리가 말한 반국가 세력은 북한의 위협을 말한 겁니다라고 이런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고 있어요. 아 진짜 한심하죠. 한심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생각 없이 그냥 말을 막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비서들이 대통령실이 뒤늦게 수습하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더 유심히 재밌게 보는 게 뭐냐면 이번 돌아오는 25일 날 한동훈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기로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 얘기했고 한동훈도 이거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만나겠다고 합의를 본 거죠. 뭐 두 사람이 만나는 게 뭐 어떠냐라고 지금 막 평가가 많고 이야기가 많은데 저는 두 사람 만나갖고 무슨 합의가 잘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합의가 이루어질 것들이 있어. 뭐 간호법이라든가 뭐 공통된 이 민생 현안은 합의를 하겠지. 그런데 이번 만나면은 이재명 대표는 최상병 특검, 25만 원 지원법, 지구당 부활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의제로 올려놓고 있고 한동훈은요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종부세 완화, 상속세 개편 이런 세금 문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양쪽에 이런 핵심 이 안건이 제대로 조율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대화하면서 한동훈도 그렇고 한동훈도 지금 취임한 지 한 달 돼가지고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본인이 취임해가지고 내가 그 앞에 있던 김기현이나 그 앞에 있던 사람과 난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지금 민생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 야당과 협치도 한다. 지금 그런 모습 보여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성과가 나와야 돼. 그래서 지금 뭔가 아마 야당하고 성과를 내려고 할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윤석열이 가만히 있을까요? 난 가만 안 있을 것 같아. 오늘 이재명 대표 취임하는 날, 오늘 현충원 갔잖아요. 오늘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과 야당을 가리켜서 시민사회를 가리켜서 너희는 반국가 세력이야라고 이 개지랄 떨었는데 그 정도로 이 새끼는 지금 야당에 대해서 싸우자 지금 항전의 의지를 막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한동훈은 이재명하고 만납시다. 만나고 대화합시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도 되게 재밌다. 전 그래서 이 두 사람 만나가지고 25일 날 어떤 얘기 나올까 그거보다도 한동훈이가 이재명 대표 만나러 가는 사이 만나겠다고 했잖아 지금. 이것 때문에 아마 지금 윤석열이 또 엄청나게 열받아 있을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쟤네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딱 진호했고 지금 싸우겠다고 얘기했는데 네가 지금 이재명 만나갖고
대화하고 협치한다는 거야? 아마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한동훈과 윤석열 간에 또 어떤 내전이 일어날지 그것도 굉장히 제가 재밌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아마 분명히 뭔가 일이 터지긴 터질 거예요. 참 불행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참 장단점이 있어요. 민주주의라는 게.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국민들이 아래로부터 국민들이 결국 뭐 선택해가지고 정권을 만드는 거니까 촛불 연맹도 다 국민들이 한 거죠. 그럼 위대한 국민이라고 해. 근데 문제는 그 국민들이 뭐 전부는 아니지만 하여간 그 국민들이 결국은 윤석열 뽑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그냥 성숙한 국민들이 중심이 된 민주주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정말 그 성숙한 사람들도 상황에 따라서 정말 잘못된 판단 낼 때가 있잖아요. 그럼 다수결의 논리로 대통령을 뽑았어. 근데 어떻게 이런 새끼를 뽑습니까? 이게 말이 돼? 정말 절망스러워요. 절망스러워. 그래서 그나마 그 선거,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 아닙니까? 선거. 근데 선거에서 잘못된 그런 뭐랄까 결과가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방지하려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경험치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결선제. 결선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난 총선 때도 심상정이 만약에 선거 안 나왔으면 이기는 거거든요. 윤석열이 27만 표 이기지 않았습니까? 심상정이 가장 몇 표입니까? 80만 표. 80만 표. 저는 요번에 진짜 뭐 총선도 했으면 좋겠지만 총선 안 되면은 대선이라도 반드시 결선 투표제를 다음 대선까지는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그나마 국민의 제대로 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불안한 민주주의를 조금이나마 보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보완책이다. 선거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반드시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해야 돼요. 그거는 사실은 여건 야건 뭐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최소한 국민 과반수의 선택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 어부지로 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이 야당을 잘 설득해갖고 반드시 진짜로 이 문제는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절망이에요. 어떻게 저런 새끼가 역대 진짜 이렇게 엉망진창이 있었는지. 지가 뭐라고 했어요? 지가 항상 그 전두환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몰라도 사람을 잘 쓰면 된다 이런 말 했잖아. 그런데 윤석열이 사람을 잘 쓰고 있습니까? 본인도 무능하지만 본인이 무능하면은 좋은 사람들을 잘 쓰면 되는데 좋은 사람 쓰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지인들 몇 명 갖고 돌려막기 하고 있고 이렇게 나라가 개판인 거지. 머리 아파. 절망이다. 윤석열은 지금 국민의 65.4%를 반국가 세력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정말 한심하죠. 한심해. 하루 빨리 끌어내려야 됩니다. 진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답이 없어요. 고쳐서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게 오늘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